라는 걸 부정했죠. 네. 그래서 법리적인 설득력을 높이려고 했죠. 예. 그다음에 비상계엄의 제가 들리기로는 나중에 판결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비상계엄의 목적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언급이 있었어요. 네. 이 부분과 그 뒤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국회는 어떤 경우도 그 기능을 예. 훼손할 수 없다. 없다. 그리고 사법과 행정의 본질, 네, 행정과 사법의 본질적 기능은 예.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국회는 기능 침해, 예. 본질적이든 아니든 예. 국회의 기능을 침해할 수는 없다. 예. 그다음에 행정과 사법의 본질적 기능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 그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은 성립된다. 그 내란은 성립된다. 예, 예. 하는 요 부분과 예. 비상계엄의 목적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윤석열이 주장한 건데 예. 그걸 인정한 건데 요 앞뒤의 어떤 논리적 맥락 예. 인과관계는 나중에 판결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체로 법리에 이제 충실하려고 소위 말해서 집합범이라는 개념을 장황하게 네. 설명을 했고 그 집합범의 개념 속에서 예. 유죄가 되는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등이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인정하는 데 써여졌고 네. 반대로 무죄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체로 판사들이 범하는 라는 측면으로 보면 국민들은 사실 법감정이라는 게 유죄냐 무죄냐 라는 측면 당연히 유죄라는 법감정을 갖고 있는데 무죄로 하면 뒤집어지죠. 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대체로 유죄는 벗어나지 않되 양형 네. 형량이 얼마냐라는 예. 것에 국민들의 법감정이 사실은 꽂혀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사건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과연 사형을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이 사실은 관전 포인트였어요. 네. 제가 이 코너에 나와서도 맞습니다. 유죄를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거는 종전에 백대현 부장판사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 예. 유경현이죠 아마 예. 유경현 부장판사 세 개의 이웃재판부들이 예. 내란에 대한 판단을 다 했었고 예. 또 양형도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유죄는 못 피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은 그래서 사형이란 말이냐 무기징역이란 말이냐라는 것에 이제 탄착군이 꽂혔는데 네. 결국 무기징역을 선택했어요. 예. 그것은 이거에서 나옵니다. 1년 특검은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소위 모의범죄 네. 모의범죄였다라고 보는 게 이제 특검의 수사 결과인데 이 지기현 부장판사는 모의범죄가 아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로 표현되는 예. 약간은 우발범 예. 같은 성격으로 본 것이 결국은 극형을 면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고 또 하나 양형 사유를 쓰면서 좀 나사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들이 네. 왕왕 아. 그 나사가 풀리게 되면 국민의 법 감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핀트가 어긋나게 되니까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치밀하게 이 사건 내란 범죄를 계획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윤석열에 대한 지기현 부장판사의 법적 평가입니다. 네. 내란은 성립하지만 예. 치밀하지 않다고 해놓고 예. 물리력의 행사는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다. 즉 사람이 죽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는 모순되죠. 네. 사람을 죽이느냐 마느냐 실탄을 어떻게 구비시켰냐 않느냐 공포탄으로 했느냐 말았느냐 테이저건을 장착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것들은 매우 구체적인 것이고 네. 그것은 치밀함 여부의 핵심적인 판단 요소들인데 예. 앞뒤가 양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사가 풀려서 네. 양형 요소의 어떤 그 설시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의 모순 관계가 발생됐다. 결국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또다시 법리를 구사하는 하는 그런 예. 판결이다라는 겁니다. 예. 다만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 수사권이 있다 없다. 본인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사실은 이거 공수처 수사권 없는 거 아니냐라는 암시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은 소위 이 아주 신박한 법리인데요. 예. 신박한 법리. 아주 신박한 법리다. 예.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일종의 중계 문자 중계를 했는데요. 예. 수사 경제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수사 경제. 수사 경제, 수사 효율성이라는 예.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특검과 같은 일시적 수사기관이 아닌
공수처는 상설 수사기관이고 네. 이 상설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어느 정도냐, 그 범위를 넓히느냐 좁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수사권을 너무 엄격하게 하게 되면 결국은 핑퐁이 되고 네. 뭐 경찰로 넘긴다든지 또는 뭐 예. 검찰로 넘긴다든지 다른 수사기관에 넘김으로써 수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역시 직위원 판사가 어떤 효율성이라는 관점에 네. 매우 경도돼 있는 판사다라는 그 점은 예. 드러났습니다. 아주 신박합니다. 그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그 처음에 검찰이 구형한 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구형량보다는 다 깎아주는 재판을 역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의원님께서 사형은 피해야겠다는 판단과 결심 속에서 법리를 적용한 걸로 보인다.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직위원 판사가 결국 그 국민의 법감정보다는 윤석열 편에서 법리를 구성하고 재판 선고를 했다. 이렇게 총평을 해도 되겠습니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니까 뭐 완전히 봐줬다. 사실은 유기징역, 무기징역에서 한 번 더 감경을 하면 예. 이제 유기징역이 되잖아요. 예. 뭐 징역 50년, 50년 최대 50년까지 아마 현행법제에서 예. 가능하죠. 예. 또는 뭐 35년, 김용현은 30년을 했으니까 한 50년.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기징역을 했으니까 뭐 완전히 봐줬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나 극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무기징역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직위원 판사가 그 공수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그 아까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좀 네.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체적 요건, 형식적 요건, 뭐 이게 내란의 그 형식을 갖췄냐, 실체적으로 갖췄냐, 뭐 이런 부분들을 다투다가 갑자기 이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회 권한, 그 다음에 사법행정의 권한 침해, 이것은 안 된다라고 구분해서 또 평가를 한 거예요. 그 종합하면 그래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긴급 발동 가능한 권한이기는 하나. 국회 권한 침해, 사법행정 권한 침해로 볼 때 이것은 잘못했다. 좀 다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뉘앙스가 앞뒤가 안 안 맞는 맞는. 느낌이죠. 그래서 예. 제가 판결 이유를 네.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소위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이 내란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된 게 있었고 백대현 부장판사 또 유경현 부장판사 등등이 내란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와 다른 법리를 쫓았다. 역시 그냥은 안 써요. 그냥은 안 그냥은 안 써요. 예, 네. 그러니까 앞선 재판부들이 썼던 소위 또는 헌법재판소가 썼던 법리 구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법과 계엄법에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위한 형식적으로 보이고 또 숨어 있는 실체적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로 이것이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은 당연히 국헌문란의 목적에 네. 폭동한 행위자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통한 네. 오소독스라는 네. 표현을 쓰죠. 정통한 법리 설치인데 예. 그렇게 쓰질 않고 예. 그 형법상의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든지 폭동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고 그것을 네. 심사할 수 있는 그 주체가 일단 누구냐. 네. 그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있긴 있는 것 맞다. 약간 그렇게 들렸어요. 네. 있긴 있는 것이 맞고 그래서 그것을 어쩌면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닐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영구이든 잠시든 네. 영구이든 상당 기간이든 네. 그 기능을 침해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행정 본인이 수반으로 있는 그 행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질적 기능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법부 역시 본질적 기능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이 법리를 구성해서 그거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찰스 1세라 하더라도 그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예. 내가 그 심사를 해봤더니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야, 예. 할 수 없는 거야라는 거와 관계없이 이거는 내란이 성립된다라는 직위원다운 법리 설시를 했습니다. 직위원다운 법리 설시를 했다. 그 왕정 체제 얘기를 하면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왕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 의회 예산 같은 권한 부여를 해가지고 갈등을 중재하는데 우리는 또 그런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형법 9조 2호를 계속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그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고 길게 쭉 글을 쓴 것 같아요. 예,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니 또 항소를 할 거 아닙니까? 양쪽이 다. 예, 그 상소를 하게 되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 이어가겠지만 내란 수계 윤석열이 뭐 풀려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이제는 없다. 없죠. 예. 그러니까 이번 판결을 국민 여러분들과 환호를 성을 울리면서 우리가 환영에 맞이 않을 수는 없죠. 예, 그런 판결이면 맞는데 다소 걱정했던 부분들 저는 뭐 유죄를 못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극형보다는 이제 무기형 쪽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기존에 했던 재판장들 제가 아까 하나하나 열거를 했습니다. 그분들 이후 재판부의 판결들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준 것은 맞고 그런데 이제 직위원부 장판사는 결국은 이런 점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국가의 존립 목적이라는 거, 왕정 절대 왕정 시대에도 왕은 절대적으로 군림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면서 결국은 왕도 결국은 찬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논리를 이제 풀어 나간 거죠. 풀어 나가면서 특히 강조한 것은 국가의 존립 목적, 또 대외 신인도, 또 수사와 재판을 윤석열 때문에 받아야 했던 여러 많은 공직자들, 뭐 군인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다라는 이런 것들의 설치는 비교적 뭐 그런 인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좀 비교적 평가할 만한 재판, 다행이라는 거죠. 워낙 엉망진창으로 걱정을 많이 하게 절차를 진행했고 그 최초의 첫 썬방이 첫 번째 방송 첫 번째가 구속 취소 결정이었으니까 그래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렇죠. 그거와 비슷한 사실 거였죠. 오늘 재판에서 큰 고비를 넘긴 넘겼습니다. 거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는 못하고 공소기각 수사권을 문제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와 염려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난 거고 무기징역 근데 자리 배치나 이런 거 보니까 오히려 김용현과 이하상 변호사가 앞라인에 있고 내란 속에 윤석열이 뒷라인에 있어서 의자 배치가 귀에만 주로 의존하다 보니까 이 눈은 좀 감고 있었습니다. 워낙 빨리 읽고 굉장히 지금 판결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이 짧았어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윤석열과 급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선고 시간과 한번 대비해 보면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선고 분량으로서는 굉장히 짧았는데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어떤 동영상상에 그게 집중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에 원래는 좀 앞쪽 라인에 수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오히려 뒷라인으로 가서 맨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제가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변호인단들이 또 앞쪽에 있고 오히려 수계에 대한 재판인데 좌석 배치를 왜 저렇게 했을까 눈에 안 띄게 일부러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 무죄가 아니어서 다행이고 공소기각이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그 특검이 구형한 대로 사형 선고는 나지 않아서 근데 또 그런 얘기들도 하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형제 폐지 국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집행은 하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서 평생 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맞습니다. 제가 그 김용태 신부님 아시죠? 마테오 신부님. 지랄발광.
그 신부님하고 어제 이제 서로 대담도 좀 나누고 네. 지역에서 또 저녁도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네. 가톨릭은 사형제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것과 윤석열과의 이제 오늘 예측되는 선거와의 그 어떤 관계를 좀 설명드려달라고 했더니 가톨릭에서 용서는 윤석열을 감옥에 집어넣고 영구히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네. 것, 그것이 이 용서다. 윤석열에게는 용서이다라고 예, 예. 하는 것이 상당히 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그, 또 하나. 제가 결국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춘 양형 이유였다라고 하는 그 점은 이미 처음에 선고 이유를 설명할 때부터 예측이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지능적인 오래 계획된 1년 이상 계획된 모의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그 부분. 네. 그 부분이 특검은 입증하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죠. 지귀현 재판부에 대해서. 네. 그러나 항소심의 내란 특별재판부에 가면 네. 과연 이 범죄가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 범죄였느냐 네. 아니면 우발적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예. 나는 내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국회 그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끌고 있는 이 야당의 반국가 세력을 난 처단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우발범, 즉시범, 예. 우발범처럼 지금 설명을 했는데 예. 여기서 어떤 모순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거는 밝혀야 될 사안인데 12월 3일 왜 10시 반 밤. 토요일, 주말, 일요일 문이 닫는 네. 국회도 아닌 왜 12월 3일 다음 날 국회가 열리기로 예정돼 그렇죠. 있는 예. 12월 3일 밤이었을까? 예. 지규현 부장은 이 국회에 군을 동원해서 투입한 것은 가장 중요한 내란죄의 행태였다. 네. 그 중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상당 기간 동안 국회에서 모든 사람을 다 바깥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국회를 비워놓게 하는 네. 즉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마비시킬 목적이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토요일, 일요일 뭐 이런 시간을 정할 수도 있는데 예. 그것과 12월 3일 10시 반하고의 모순 관계. 네. 그렇다면 여기서 속설로 나오는 여러 가지 주술적, 네. 무속적인 어떤 의존 관계, 예. 김건희의 개입 여부 예. 이것과 1년 전부터 준비한 것과 그렇게 모순될 수 없는 거거든요.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도 네. 날짜와 시간을 택시에서 예. 집행하는 것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충분히 양립이 가능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얼마든지 국회 들어가서 공포탄 한 발이면 다 끝나는 거야. 게임 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이번 판결문에도 적절히 저기 지적을 했듯이 네. 김용현이 수하 곽종근 특수연사령관, 이진우 서울수도경비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지시를 한 데서 보안이 셀까봐 네. 또는 저항할까봐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완전히 공유하지 못했다라는 예. 이 사실 인정 부분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네. 이것과 함께 고찰을 해야 되는 예.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예. 부분은 특검이 네. 항소를 하고 또 향후에 종합특검이 도입될 때 네. 이 부분은 정말 치밀하게 수사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네. 그래서 국민이 예.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켰을 때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 네. 그 7시간에 대해서 미궁의 여지로 남겨져 미스테리로 예. 남겨져 있잖아요. 네. 세월호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극히 극소수 소수 의견으로만 남아 있는 상황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진실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귀현은 이건 우발적인 범죄라고 봤는데 과연 우발적인 범죄 그렇다면 윤석열이 말하는 소위 경고성 계엄이다. 예. 소위 이 계몽령. 계몽령이다라고 예.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여기서 나사가 풀리는 거예요. 지견의 나사가 풀렸다. 나사가 풀려진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귀현 부장판사가 아마 우리 장 국장님 뉴스 편의점 보면서 예. 볼 거예요. 지귀현 판사? 제가 하는 거는 볼 거예요. 보면서 본인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도 재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못 풀었어요. 못 풀었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꼬리가 네. 약해지는 예. 그런 재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내란의 서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저 누굽니까 그 내란 특검에게도 상당히 큰 기대를 걸었지만 진짜 조은석. 네 조은석 특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네. 나죠. 오늘 아침에 사실 눈 깨면서 네. 우리 장윤선 국장님 대표님 네. 방송에 나가면서 오늘은 조은석을 좀 네. 그래도 칭찬해줘야겠다. 칭찬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저라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또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있는 정치인인 저 입장에서 조은석은 참으로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사람입니다. 조은석이란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네. 소위 민정 2비서관, 법무비서관 할 때에 조은석 안희정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광재가 등장하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대선자금 수사가 되기 전에 사실은 서부지검 수사였거든요. 그때의 조은석입니다. 그 뒤에 윤석열과 검찰총장 경합이 있었던 건 맞고 수사는 조은석이다라고 소위 서초동의 기자분들이 많이 추천한 사람도 꽤 있었어요. 네. 근데 윤석열이 결국은 됐죠. 예. 그것이 결국은 비극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 뒤에 조은석은 다시 감사원 쪽으로 틀어가지고 감사위원까지 갔고 특검까지 갔습니다. 근데 조은석은 어찌됐든 윤석열을 법정에 세워서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한 그러한 공로는 있습니다. 네. 다만 검찰에서 파견된 파견 검사들과 한 솥밥을 먹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수사의 한계는 뭐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그 어마어마한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냐, 도대체 왜 이런 거냐, 그냥 단순 우발범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지금 드러난 사실만 조은석 특검이 수사한 내용만 하더라도 물론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뭐 특히 이제 그 외환 유도죄와 관련된 것은 여전히 밝혀야 될, 그리고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관여 부분이라든가 뭐 사법부의 관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밝혀야 되지만 그거는 별건으로 친다 하더라도 아니 너무 화가 나서 야당이 말 안 들어가지고 확 비상계엄 해버린 거야라고 하기에는 어설프다. 뭐 나 같은 바보가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고문과 관련된 것도 계획이 다 비원 벙커 수용까지도 다 인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그건 대단히 치밀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포조 운영 네. 그것도 다 인정했으니까 예. 그건 대단히 치밀한 건데 예. 결국은 펑크가 어디서 났냐? 노상원에서 나는 겁니다. 음. 노상원에 그렇습니다.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어요. 네. 굉장한 중형입니다. 음. 근데 노상원 수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 수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수사가 안 됐고 노상원은 적어도 김용현 못지않은 중형임무 종사자를 인정한 꼴인데 18년을 이란 중형을 선고했는데 정작 그 근거가 되는 노상원 수첩은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작성 시기를 알 수가 없고 중요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게 지규현 판사의 입장인데 터무니없다라는 취지예요. 예. 터무니없는 건지 아닌 건지는 그렇다면 터무니없으면 노상원은 징역 5년을 넘으면 안 됩니다. 터무니가 없다면 예, 없다면. 그런데 18년을 노상원이 한 거는 기껏 저기 저 주술에 빠져가지고 예. 그 점집 운영하고 네. 그 롯데리아 햄버거집에 가가지고 애들 모아가지고 예. 잠깐 말장난하고 또 김용현 통해서 무슨 인사에 관여하고 예. 뭐 이런 정도예요. 예. 이런 정도인데 이 사람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까지 됐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보사령관 정모식이 있었죠. 예. 정보사령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예. 정보사령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상호. 소위 문상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담.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예. 용으로 시작했어요. 예.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두 축이다. 윤석열을 대가리
괜찮습니다. 우두머리, 수계. 예, 우두머리로 우두머리. 하면서 두 축, 즉 예. 군 동원은 김용현. 예. 근데 그 이후에 3사령관에 대해서는 보안 내지는 저항을 두려워해가지고 예. 구체적인 지시를 안 했다라고 흐물흐물 나사가 예. 풀렸죠. 예. 그다음에 다른 한 축은 소위 부정선거 의혹의 노상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부정선거 의혹의 노상원이라고 하면서 수첩은 인정하지 않았고 네. 이 소위 말해서 중앙선관위에 군이 투입돼 가지고 사실상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하고 했던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네. 판결 이유는 있을 겁니다. 네. 있는데 이 부분 큰 축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다 보니까 예. 노상원 18년과 수첩 이런 것들이 서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맞다면 네. 2차 특검에서 이 부분은 예. 정말로 치밀하게 수사를 수사해야 해야 될 된다. 부분인 거예요. 안 그러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치밀하게 수사를 해서 다시 밝혀내야 예. 되는 미션이 생긴 거다. 안 그러면 저 내란은 네. 말 그대로 우발범이 됩니다. 우발범이면 자 피 흘린 사람은 없죠. 네. 우발범이죠. 예. 나름대로 자제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무기징역이 아니죠. 그건 징역 20년짜리죠. 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긴 1심 선고다. 그러니까 예. 충분히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지기현 부장판사 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네. 왜 또 죄송합니다만 이 또 표현을 또 쓰는지 뭘 재판장이 엄정하게 왜 죄송합니다만 뭐 왜 유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 누구한테 그랬던가요? 아무튼 뭐 예. 김봉식한테 그랬던가 예. 뭐 조지호? 조지호한테 했던가 예. 뭐 그다음에 유죄했던 국회 경비대장한테 했던가 죄송합니다만 당신 유죄요. 죄송합니다만. 예. 그거는 판사님 법정에서 예.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게 흐물흐물. 예. 선배 판사가 보시기에 도저히 오늘 촛불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네. 그러면 촛불에서 불을 봐야지 촛농이 흘러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재판을 해버리면 그것은 초가 다 타고 나면 없어지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촛불을 봐야 됩니다. 촛농을 볼 게 아니라. 예. 예. 일단 그 노상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평가해 주신 대로 비상계엄이 장기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했다라고 하면서 자료와 흔적이 없다 이런 네, 얘기를 증거가 했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흔적이 없습니까? 흔적이- 그렇진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미 뭐 제가 직접 또 들은 얘기고 곽정군 사령관은 사령관. 제가 자백을 예. 이제 국회에서 그날, 받아낸 예. 사람인데 그거와 관련돼서도 예. 이미 3명의 사령관들이 예. 이미 수차 안가모임. 디데이 훨씬 이른 2024년 봄부터 네. 그 전해부터 예. 이 사람들이 진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지기현 재판장이 서로 다르다. 그것은 책임을 김용현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 세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 저는 예. 좀 약간 월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대와 우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잠깐만요. 예. 이 사람들이 기대감과 우려가 작용했다. 이 사람들의 진술이 기대감은 한마디로 뭐냐면 북이 어떤 도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로 군대가 동원되는 것, 군대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북으로부터 어떤 위협 실태가 있었다라고 네. 하는 진술들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기대하에 군이 출동했다. 이것은 자기들이 소위 이 내란죄에 가담한 것을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건데 그걸 딱 과감하게 차버리지 않고 네.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 네. 반대로 우려. 예.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인명이 살상이 난다든지 또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면 이거 정말 안 되는데라는 말 그대로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하면서도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그 우려 부분도 인정하는. 그러니까 네. 모순 관계를 두 가지를 다 편의롭게 재판장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증거들이 수없이 많지만 네. 검사가 입증하고자 하는 증거와 또 변호인 측이 입증하고자 하는 반대 증거 중에 결국은 진실을 가리키기 위해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가차없이 아닌 증거들은
제거해버리고 배제해버리고 네. 맞는 증거들만 채택을 해서 진실을 하나지 둘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쓰니까 네. 이 사람들이 했던 진술, 이 세 사령관들이 이미 윤석열은 오래 전부터 네. 원래 이 새끼들 이 사람들 가만 안 놔둘 거야. 예, 온 의원님 격해지십니다.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네. 군대도 동원할 수 있어. 당신들 따라야 돼. 네. 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해왔던 그 진술들을 결국은 나사 풀린 것처럼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 예. 못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발범이 돼버리는 결과가 됐다. 근데 사실 지금 왜 용산으로 갔을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느닷없이 용산으로 간 게 비단 무속 때문만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갔던 거 아니냐. 다만 뭐 진술이라든가 증거라든가 뭐 이를테면은 뭐 서류라든가 뭐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아니면 녹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없었던 이유는 되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산으로 가고 군 관계자들을 뭐 그 무시로 만나고 하면서 사실상 막역한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특히 이제 김용현 장관이 경호처장에서 막상 그 신원식 저 국방부 장관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교체를 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획책하려고 했었던 서사가 분명히 있고 여기서 좀 뭔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나는 뭐 그만둬야겠다라는 그 중간에 얘기를 했던 그 군 관계자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서사들을 본다면 단순 우발범으로 욱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욱한다면 그 법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욱해서 저지르는 그 우발범이 뭐 이게 연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면 우발범이고 1년 전부터 준비하면 계획범이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동기가 뭐냐. 뭐냐가 결국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그렇습니다. 준비한 모의 범죄냐 예. 아니면 그 동기에 따라서 우발범이냐라는 네. 것인데 예. 우발범의 성격은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뭐 김건희 네. 수사와 관련된 서울중앙지검 또는 대검의 어떤 예. 입장 변화들 뭐 이런 것이 우발적인 요소이긴 하나 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024년 소위 4월 총선에서 네. 22대 총선에서 대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죠.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렇게 잡히고요. 봄부터라고 그렇죠. 했으니까 예. 그렇게 잡히고 있는데 그것은 우발범이 아니죠. 예. 상당한 계획범이고 네. 예. 모의 범죄에 해당하는 예. 거죠. 그런데 왜 예. 12월 3일 그날 평일 다음 날 국회가 열리기로 돼 있는 그날 밤 10시 반이냐 요 부분을 사실은 집중해서 심리해서 네. 그것은 우발범위로 가는 증거가 아니라 무속적 요소가 고려됐거나 네. 그날 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 덜 취한 덜 깬 상태에서 뭐 했다거나 뭐 이런 동기가 부여돼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아까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게 주체가 내란 속의 윤석열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군 경찰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지 헌법재판소도 같은 맥락과 궤해서 이런 그 판결문을 쓴 건데 그 지규현 부장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체를 내란 속의 윤석열로 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실관계에 안 거죠. 맞는 그래서 예. 하이라이트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상당한 수의 네. 12월 3일 밤에 출동했던 군 부대원들에게 장교들에게 네. 공유됐던 그 무선 통신망상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곽종근 사령관이 관련이 돼 있는 네. 그러한 통신 내역들이 쭉 예, 전파된 그렇죠. 것이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김용현이 했던 맞습니다. 겁니다. 예. 김용현과 윤석열은 한 일체로 봐야 되고요. 그것도 이제 지기현 재판부는 인정을 했어요. 다만 김용현이 그 윤석열의 지시를 전달받아서 군사 작전에 대해서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겠습니까? 집합범이라는 것은 개개의 실행 행위에 모두가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큰 틀의 윤석열의
때려부셔. 이거 더 이상 못 참아. 예. 오늘이야 지금 바로 예. 실행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더 이상 군사작전에 대해서 예.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어도 돼요. 아. 그건 수계예요. 예. 그다음에 김용현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김용현과 3명의 사령관들의 예. 각각 목적이 다른 지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것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인 겁니다. 어. 그것이 윤석열의 행위입니다. 곧 예, 예. 윤석열의 행위입니다. 동일한 예, 적용이 된다는 동일하게 네, 적용되는 예. 겁니다. 그거를 놓고서 예. 그 부분의 내용이 뭐였는지 네. 정말로 직위원 재판부가 인정하듯이 최대한 자제시키라고 하면서 지시했던 것이 어디 있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예. 예. 아니 필요하면 내가 비상계엄 2번 3번 더 하면 되니까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문을 아닙니까? 부수고 뒤에 들어가서 문을 뭐 도끼로 문을 부숴가지고 들어가라. 끌어내라. 끌어내라는 함축적인 의미에는 예. 저항하면 끌고 나와라. 그렇죠. 그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실탄이 안 가져갔냐? 가져갔지 아까 않습니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다고 그러면 예. 그 실탄 수백 발을 예. 바로 우리 뭐 국회 늘 예. 출입해 보셨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예.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다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마치 내란숙의 윤석열이 스스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그 윤석열이 늘 주장했던 계몽령 너무 화가 나서 살짝 겁만 주려고 했던 거야. 이 주장에 일치되면서 항소심 또는 대법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판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형량 이런 거에 너무 국민 여러분 뭐 네.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요.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진짜 찰스 1세까지 동원해 가지고 왕도 처벌받는데 하물며 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이 뭐라고 예. 이거 나쁜 목적으로 했으니까 예. 당연히 내란 수계로 처벌받는 것이 맞다. 저희까지 인정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왜 그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왜 12월 3일 밤 10시 반이었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왜 실패로 끝났냐. 그것은 결국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너무 빨리 왔고, 신속하게 모였고 국민들이 국회를 나왔고, 둘러싸고 가지고 저항을 했고 군과 경찰이 그래서 결국은 그 예하부대 그 군의 국회에 투입된 예하부대의 예봉이 꺾이는 결정적인 소위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그 측면을 맞습니다. 그 측면을 직위원 재판장은 도외시하고 오히려 예. 지시를 했던 윤석열이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다라는 예. 오히려 모순적인 판결의 결과가 됐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고 예. 있습니다. 자, 5.18 단체들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꺾였다라는 비판을 했고요. 내란 수계 윤석열은 선고 이후에 재판부를 향해서 가볍게 목례를 한 후에 변호인단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 도중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방청석에서는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게 재판이냐. 윤 어게인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윤 측의 변호인단이 입장을 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경이다.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 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5.18 단체에서 낸 민주주의가 꺾였다라는 그 평가에 동의하고요. 네. 정말 마지못해 한 판결. 그러나 어찌됐든 내란은 일단은 수계부터 주의무 종사자들의 1심에서의 어떤 경우는 시원하게 어떤 경우는 좀 미진하지만 일단 1차적인 성과들이 선고들이 있었습니다. 2심의 추가적인 지금 종합특검의 수사와 2심의 내란 전담 재판부의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그러한 좋은 재판을 기대해 봅니다. 네, 역시 박범계 의원님이십니다. 최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눈으로 안 보는 게 중요해요. 박지원 선생님이 네. 중국에 가가지고 네. 밤에 강을 건너는데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요. 연암 박지원 예, 저 선생님. 갑자기 박지원 대표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의 관계성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부러 보지 않고 귀로 듣는데 예. 오늘 경제적
아까 제가 말한 경제적 수사. 예, 경제 수사. 경제 수. 예. 그 경제적 수사? 예, 뭐 아무튼 예. 그 표현 썼죠. 예. 아, 수사 경제. 수사 경제. 수사 효율성. 수사 경제. 예. 요즘에 많이 나와요. 뭐 아무튼. 아이고. 하여튼 저희가 다 전해드리지 못한 것은 이제야 지금 그 재판 기자들에게 이제야 한 재판 가지만 더. 네 이게 뭐지 그 예. 배포가 이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꼭 봐야 되겠어요. 예. 찰스 1세부터 해서 음. 비상계엄 목적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지엄한 추상 같은 그런 게 참 많이 부족하네요. 우리 법원이 네. 그 오늘 더 가열차게 비판을 해야 되겠어요. 네 오늘 안 되겠어. 도저히 참아낼 수가 도저히 없다. 참을 수가 없네요. 더 가열차게 사법 개혁을 죄송합니다만 이 뭡니까 유죄 세상에 유죄를 하면 너는 마땅한 죄를 졌으니까 마땅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 해야지 당신에게 무죄를 못 줘서 미안합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 왜 그래요 도대체 아이고 미치고 한다 미치고 환장하겠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